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열흘간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착수하고 우크라이나도 맞대응 훈련을 개시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러나 누구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며 문서 형태의 확실한 안보 보장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벨라루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한 그런 나라죠? 네, 맞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북쪽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0일 벨라루스 내 여러 훈련장에서 연합훈련 2단계를 벨라루스와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군 3만 명과 벨라루스군 대부분 부대, 그리고 러시아의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과 다목적 수호의 전투기 등이 대거 투입됩니다. 러시아는 하루 전까지 자국 극동에 주둔하는 부대들을 1000km 떨어진 벨라루스로 이동 배치하면서 1단계 훈련을 벌였는데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 등을 동원해서 벨라루스 영공에서 초기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이 방어작전을 통해 외부 공격 차단과 테러리즘 대응, 연합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 훈련 기간에 대규모 맞불 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부인하면서 이번 훈련에 투입된 모든 부대는 훈련이 끝나는 대로 원래 주둔지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 정부 입장도 직접 들어봤는데 군사적 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국 영토 내에서 하는 정기적인 훈련이다. 공격할 의도는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동안 사실 계속해서 네. 공격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왔는데 뭔가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또 답변을 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쿨릭 대사에게 그 질문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정말 러시아가 그러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가 없는지, 예.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쿨릭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러시아는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대 금지를 포함한 안보 보장 요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서 채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과거 구두로 나토에 동진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나토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실한 문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쿨릭 대사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대답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f Ukraine stands firm on pursuing NATO membership, is there still room for negotiation? If the sides have goodwill, it is possible to find mutually acceptable decisions. President Putin stated that talks will continue. What steps is Russia willing to take at this point to resolve tensions with Ukraine? We can discuss anything, but we have to understand and we demand our partners clearly express their position on major things. 네, 이런 가운데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영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의회가 밤사이에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제재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기관과 러시아 정부의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소유자, 또 임원들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이제 러시아에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은 동남부 유럽의 동맹국들이 필요할 경우 추가 파병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외교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상황 악화 시 현재 대기 중인 영국군 1000명이 유럽 내 어디로든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와 영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회담했는데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네. 현지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챙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그런 언급도 했는데요. 예.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호주 현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도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멜버른 현지에서 연설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번 세기의 상당 부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이 지난 5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곳에 와서 관계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쿼드 협의체에 대한 대중국 견제 행보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쏠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